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김지희입니다. 세금 대신 가족에게 증여를 택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열풍에 이어서 올해 2차 증여 열풍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이 계속 올라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 만큼 투자하실 때 이 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해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주원 부장님이 기회의 땅,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안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따졌을 때 가장 큰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투자자분들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재개발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뭐 자연환경, 앞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 아니면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이런 이제 개발 호재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개발 호재 플러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투자 지역,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저번 달에 이제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7층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도 이런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기회가 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명품 주거 단지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한 지역,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연신내 가성비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정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고 향후에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연신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왜 연신내 지역을 주목하셔야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은 7층까지 이제 건물을 이제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후보 시절에 7층 이제 그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재개발이 됐을 때 사업성이 굉장히 이제 크게 좋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 보시게 되면은 서울 2종 주거 지역 7층 규제가 완화가 됐고 이제 재건축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재건축 플러스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앞으로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에서 6대 재개발 규제의 완화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서울 전체 2종 일반 주거 지역 자체가 26%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는데 이게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됐다.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적률 자체도 기존에는 이제 190%에서 200%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사업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제 그 기준 개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2종 일반 주거 지역 자체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대상 보면은 정비 사업,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 아파트가 이제 사업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정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항목 부분에 이제 공공기여 부분이 있죠. 그 전까지는 10%의 이제 공공기여 물건이 이제 매물 자체가 들어갔었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삭제가 됐죠. 앞으로 10%의 공공기여는 없다. 기부 체납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부 체납이 없으면 말 그대로 일반 분양분이 그만큼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도 상향되고 기부 체납도 없어지고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적률 항목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170%였습니다. 허용도 이제 190%였는데 지금 이게 10%씩 상향이 됐죠. 기준은 190%, 허용이 200%까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고 용적률이라든가 기부 체납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메리트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노밀집 지역 안에서도 이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인지 아닌지 꼭 이제 판단을 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면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서울시가 전체 주거 지역의 26%를 차지하는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 높이 규제를 완화를 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2종 일반 주거 지역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겹쳐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분들은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기회의 땅, 앞으로 기회가 무궁무진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높은 수익을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살리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가 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주택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아파트죠. 투자를 하면은 수익 창출을 보려면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수익형 부동산은 빼고 우리가 이제 시세 차익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 이제 뭐 주거 플러스 수익까지 보시려고 하면은 아파트로 대부분 투자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아파트에 투자하기 상당히 껄끄러운 시기죠. 왜? 세금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지가가 너무 상승이 많이 됐죠. 그래서 아파트에 투자하기에는 자금 여력이라든가 세금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제 조금
너무 이제 조금 이제 투자의 시기가 맞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재개발,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 플러스 노후 밀집 지역이 아파트로 변했을 때에는 수익률 자체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까지 같이 동시에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주거 단지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이제 엄청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도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어마무시하죠. 그만큼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안에 제2의 코엑스로 변한다고 하죠. 거기 안에 GTX A 노선, 시인 안산선, GTX B 노선 이렇게 신규 전철 노선이 바로 서울역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경부선 지하 사업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국제업무단지, 그다음에 서울의 중심에 있는 바로 용산의 중심 바로 용산 민족공원이죠. 그만큼 앞으로의 이제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용산 안에서도 2종 일반 주거 지역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 플러스 2종 일반 주거 지역,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된다? 내 집 마련 플러스 높은 수익률까지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산 신속통합기획으로 11개 지역이 요번에 이제 공모 접수가 들어갔죠. 하지만 탈락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투자는 탈락 지역을 노리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탈락 지역 매물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없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2차 개발 예정지, 향후에 공모 접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 탈락 지역. 우리가 지금 현재 102개의 공모 접수가 들어갔죠. 그 중에서도 용산은 11개의 지역이 들어갔습니다. 11개 지역이 다 당선이 돼서 개발이 되는 게 아니죠. 이쪽 안에서도 탈락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락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공모 접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2차 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차 개발지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앞서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의 경우는 정말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개발 호재 메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안에서도 노후 밀집 지역, 명품 주거 단지로 변할 수가 있는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산에서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어디일까요? 그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세 번째로 연신내 가성비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신내 지역의 경우는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죠. 어떤 교통 호재? 바로 GTX A 노선이죠.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뭐 경기도 외곽에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서울 중심부까지 빠르게 20분 안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직주 근접까지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노선이 바로 GTX A 노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신내역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신전략 거점도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 다양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땅값, 집값도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GTX A 노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신전략 거점도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연신내는 앞으로 지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연신내 주변으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죠. 그만큼 이주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어떻다? 공실 걱정이 없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개발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임차 수요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신내 지역의 경우는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신내 지역도 바로
2차 개발 예정지,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노리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신내 안에서도 이런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내년에 공모 접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투자는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 안에서도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노리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높은 시세 차익까지 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향후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게 높은 수익 창출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재개발의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투자의 흐름에 맞게 재개발 흐름에 맞게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역적으로 용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자양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제 연신내 지역 승부를 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어디인지, 개발 호재가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높은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 좀 눈여겨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함주환 부장님이 준비하신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이고요. 토름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용산구 한남동 지역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입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한남동 지역, 이제 용산 안에서도 명품 주거 단지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입지 보시게 되면 서울의 중심, 용산이죠. 용산의 중심은 바로 민족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동 바로 옆쪽에 한남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남산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접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어떤 지역이라고 하죠? 바로 배산 임수 지역이라고 하죠. 그만큼 많은 이제 정계분들이라든가 연예계 이제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위쪽으로 도심의 접근성, 아래쪽으로는 강남의 접근성까지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용산 민족공원 이제 부분 개장을 앞두고 있죠. 앞으로의 미래 가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탈바꿈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엔사 부지 바로 이제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남 뉴타운도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죠. 그만큼 유엔사 부지도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업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는 만큼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분당선 연장안도 이제 지금 2단계로 바로 도빙고역으로 들어가죠. 그만큼 신분당선 연장안도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남 뉴타운도 이제 한남동을 대표하는 뉴타운 개발 사업이죠. 그만큼 이제 명품 주거 단지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한남 나인원 정말 명품 주거 단지 연예계 연예인분들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이 분양가가 30억에서 60억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매가도 그만큼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품 이제 매장들도 이제 한남동으로 즐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명품 주거 단지 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 바로 한남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실제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2억 8천에서 3억 4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산 안에서도 명품 주거 단지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 한남 뉴타운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죠. 바로 이제 6구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지역,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높은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정보 체크는요.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 시세가 3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선에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지역도 좀 자세하게 입지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연신내 역세권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 바로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이죠. 지금은 현재 3호선하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바로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치, 교통의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전략 거점으로 세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은평구, 그다음에 마포, 구로구 이렇게 선정이 됐지만 우리가 투자할 지역 은평구죠.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 연신내 역세권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신내 역세권 GTX A 노선이 들어가죠. 바로 강남, 삼성역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 서울 안에서도 이제 외곽에 있지만 앞으로의 이제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직주 근접까지 가능한 지역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분당선 이제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GTX A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직접 이제 임장 활동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임장 활동을 하실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 바로 저축 노후 주거지 이제 이런 다세대 주택이 바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죠. 그만큼 동의서를 걷고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홍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쪽 지역이 바로 신전략 거점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업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업지가 바로 이제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가 되면은 바로 공급 물량에 맞춰서 이제 지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수요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정말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이주 수요가 있죠? 재개발 이주 수요가 있죠. 그만큼 이주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런 이주 수요가 바로 연신내로 몰려듭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 말 그대로 이제 정말 개발이 될 때까지 재개발 정말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이주 수요로 인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3억 6천에서 3억 8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세 금액은 2억에서 2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전세값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높아지면 실투자 금액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그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 2억 원 돈이 안 되는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아파트 입주권, 그다음에 높은 시세 차이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적합한 지역, 연신내 역세권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높은 수익 창출 가능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 지역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함주환 부장님이 용산, 자양, 연신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 장소 그리고 예약 문의 02-315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함주환 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함주환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지역들 어떤 곳들일까요? 최근에 집값들 떨어진다 어쩐다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지역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지역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지역들 그리고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자, 그래도 안정성과 함께 개발을 진행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오히려 손해 보실 일은 전혀 없다. 자, 많이 수익을 보실 수 있을 만한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나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발 및 역세권 개발 계획 등 개발이 진행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 입주권이나 아니면 대단지 뉴타운 앞에 대형 상가를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봤으니까 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만한 지역입니다. 자, 돈 많이 안 들이고 나만의 아파트, 나만의 대형 상가 노려보실 수 있을 만한 두 지역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지역의 정보들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은평구 수색동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의중앙선 수색역 역세권이고요. 분리형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4억 4천만 원에서 4억 5,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은평구 수색동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입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수색 역세권 개발 계획 사업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들어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러니까 DMC 관련해서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굵직굵직한 웬만한 방송국들은 여기에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C, SBS, YTN 등등등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이쪽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을 방문해 보시면은 연예인들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DMC역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곳이 수색 증산 뉴타운입니다. 자, 이 주변 지역들을 보시면은 아파트 대단지들이 계속적으로 생겨 나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곳에 뉴타운이 건립이 되고 계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쪽 일대 같은 경우 자, 뉴타운입니다. 거의 마지막 뉴타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규모의 커뮤니티 시설들을 갖춘 고급 아파트로 변화해 나가고 있으면서 주변 시설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된 이제 상업시설들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경의중앙선과 경의중앙선 지나가는 이 수색역 같은 경우 개발 계획이 이미 잡혀 있으면서 개발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 일반적인 용적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 땅이 어떠한 땅이었던 간에 용적률 약 700% 정도를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층의 건물들이 올라가는 사업이 이곳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주변에 방송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 시설들 든든하게 있으면서 특히나 이 상암 일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도심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상암과 수색 같은 경우 고양시 그리고 마곡 업무지구 일대 그리고 연신내 불광 쪽 그리고 신촌과 바로 마포 일대까지도 뻗어 나가는 그 부도심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과 함께 수색역 같은 경우 다양한 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노선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자, 바로 개발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자, 가격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개발 호재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시는 게 최초의 이제 계획 아니었고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수색역입니다. 자, 수색역이 이곳에 위치해 있고 이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바로
바로 뉴타운들, 그리고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 앞으로 이쪽 지역은 자, 배드타운으로서 그리고 뉴타운으로서의 기능을 독특하게 할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변에 있는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거주시설로서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자, 수색역 같은 경우 자, 이 주변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인근에 학교와 상업시설들 일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는데 그 상황에서 2016년도 6월에 서울시와 코레일에서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 구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바라보시게 되면은 수색역 일대에 있는 차량기지 이전 부지와 자, DMC역 일대에 있는 일부 부지 그리고 철도 이전 시설 부지 자, 이곳들을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인 용역을 내게 되는데요. 자, 2019년도 6월에는 서울시와 코레일에서 22만 제곱미터 수색 역세권 기본 구상 수립을 하고 개발에 본격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이쪽이 되겠네요. DMC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주변 일대 DMC와 함께 연계를 해서 광역생활중심권역, 바로 중심상업 코어, DMC 지원, 복합문화관광 허브, DMC 기능 확대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이 일대가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만큼 1단계로는 DMC역 복합 개발, 자, 2단계로는 철도시설 부지 개발, 자, 지금 현재 보시는 이 2단계 사업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색역과 DMC역 같은 경우에는 자, 대규모로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색역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좀 노후도 많이 됐고요. 주변에 안 좋은 시설들이라기보다는 좀 위험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노후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자, 그러한 곳들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고층, 초고층 건물들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철도 부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자, 2019년도 6월 18일 서울시에서 코레일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3월 DMC역 복합개발 사전 자문 용역을 계속적으로 내고 자, 이제부터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22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 2단계 사업 차량기지 이전 구역 우선 사업자 선정. 자, 그리고 2025년 3단계 수색역 복합개발 사업 추진까지 앞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개발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우리가 먹을 만한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공사가 끝나는 기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거의 10년 가까이 개발 호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러한 지역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신다라면 든든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할 곳의 노후도, 자, 그리고 이곳에 어떠한 개발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서 이 주변의 노후도도 모른다? 자, 그러한 분들은 재개발지에 투자하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자, 어떠한 식으로든 개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꼭 노후도 체크를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주변 일대, 수색역 일대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는 노후 지역들, 노후 밀집 지역들 같은 경우에 바로 재개발, 그리고 여기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로의 추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역세권 개발 사업, 민간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약 700% 정도의 용적률을 받으면서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면서 자, 일반 민간 재개발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일반 재개발보다는 민간으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지역들 같은 경우 조합원 수, 그러니까 세대 수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도 개발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도 이미 충족이 됐습니다. 자, 조합원 수, 세대 수 적습니다.
자, 그리고 역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해볼 만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로 추진을 하든 역세권 개발로 추진을 하든 자, 우리는 괜찮은 아파트 또는 대형 상가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입지라는 점을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평구 수색동 눈여겨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시세 분석과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노후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 이곳 매매 가격 약 4억 4천에서 4억 5천 5백 정도를 봤을 때 전세 가격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조금 있는 편인데요. 자, 개발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2억 정도의 투자 금액 절대 비싼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뉴타운 지역들 아파트 가격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주변 일대에 아무리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 내에 있는 부도심으로서의 그 기능은 계속적으로 커져 나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 마곡 일대와 함께 홍대, 자, 바로 마포 일대, 그리고 다양한 지역들, 업무 지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 일대의 집값들, 아파트 가격 얼마까지 올라갈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자,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약 2억에서 2억 중반 정도 금액이 들어가면서 자, 투자 전략 한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지역,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든든히 노려보실 수 있을 만한 지역입니다. 자, 재개발 또는 민간 역세권 개발 계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신다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무엇보다도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 뭐 LH라든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정부의 사업과 엮여서 개발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더욱더 높은 용적률을 받아서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 대박인 사업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뉴타운의 배후 지역입니다. 자, 상업시설로의 개발 역시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국내 최대 규모의 방송과 바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배후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업무시설이 대규모 업무시설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전세 수요, 임차 수요 걱정하지 말고 투자에 나서셔도 괜찮다 말씀드리겠고요. 향후의 미래 가치, 개발의 그 가치를 보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형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 5억 4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선을 예상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구 서초동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뭐 누구나 다 아실 만한 지역이고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지금 실제로 뭐 4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나오고 있고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죠. 강남 아파트, 강남과 강남권역 아파트들 같은 경우엔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쪽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 아파트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그 발맞춤을 하기 위해서 강남 지역들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똘똘한 한 채, 똘똘한 두 채를 위해서 이러한 지역들에 투자하는 사람은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리 대한민국 부동산의 조정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이 지역들 과연 흔들림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예전에 IMF 때나 서브프라임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쪽 지역들 회복은 다른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빨랐다. 자, IMF 같은 경우에도 약 6개월 만에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역들 개발 호재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든든한 지역, 내가 살만한 지역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신다라면 그 보험적인 성격에 아마 다들 눈이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본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바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지금 뭐 학사모 표시로 되어 있는 곳들이 특히 이 서초구 내에 있는 유명한 초중 고등학교들인데요. 자, 이러한 지역들 뭐 다들 잘 아시는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서울 교대입니다. 대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수요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자,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서초 업무지구, 대한민국 법조타운과 함께 강남 업무지구까지도 걸어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면 모두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법조타운까지도 10분,
강남까지도 10분이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특히 서울 내에 있는 회사 약 3분의 1을 이곳에서 도보 10분 권역으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 만큼 직주 근접, 자, 그리고 잘 갖추어진 학군, 그리고 잘 만들어진 생활 환경, 자, 모든 것들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려 볼 만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저희가 볼 곳은 서울 교대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이 교대역 2호선과 3호선 지나가는 교대역에서 약 도보로 약 7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이외에 뭐 남부터미널이라든가 주변 일대 역은 더 가까이에 있지만, 자, 2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교대역을 기점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오른쪽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요. 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주변 환경들은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고 주택 보급률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이 서초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 아파트, 이거 좀 예전 자료일 텐데요. 서초구 내에서 가장 싼 아파트가 12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이 가격보다도 훌쩍 올라갔겠죠. 자, 나홀로 아파트가 이 정도 가격인데 다른 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을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땅값과 공사 비용이 올라가는데 집값이 안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8학군으로서의 그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주변에 초중 고등학교, 자, 그리고 서울 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 학군에 포함이 되는 이 지역, 아이들 가르치기에도 좋은 지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물류의 이동, 즉 교통의 이동이 막혀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자, 바로 이곳을 쭉 뚫어서 이 주변 일대 형성이 되어 있는 다양한 업무 지역들까지도 뻗어나가는 그런 환경이 이제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더욱더 그 가치는 높아지고 강남과의 접근성은 더욱더 좋아지게 되는 지역이면서 바로 서리풀 터널 그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바로 서초동 정보사부지. 자, 이곳 일대에 단순히 아파트를 올리는 게 아니라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단지. 자, 업무 시설이 또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주변 일대는 대한민국 법조타운이 있으면서 오른쪽에 강남 업무지구 그리고 정보사부지 일대에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옴에 따라서 도보 10분 권역에 수많은 업무지구를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직주 근접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집값을 끌어올려준다. 자, 그리고 서울 2030 플랜에서 서초와 강남역 일대 상업복합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으면서 이 주변 일대 삼성타운, 뭐 서초구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사업 롯데칠성부지,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 타운이 현재 건립이 되어 있고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강남역 일대 그리고 이 교대 일대 같은 경우 어떠한 식으로든 저는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땅 한 평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평이든 두 평이든 뭐라도 하나 잡고 계신다라면 앞으로의 이 강남권역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도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중심 지역입니다. 뭐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형성이 되어 있는 업무 시설들은 다른 어떠한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안심하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지역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서울 교대 바로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교대가 이곳에 있고요. 자, 집이 바로 이 앞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대까지 걸어서 뭐 2분, 3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니까 이런 학생들의 수요, 임직원들의 수요 노려서 투자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만큼 든든하게 갖추어져 있는 명문 학군, 그리고 대학교, 직주 근접, 그리고 교통 환경, 생활 환경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실거주를 하셨다가 향후에 시세 차익 보고 매도를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당장 투자를 하셨다가 향후 시세 차익 노리실 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전세 가격값도 상당히 잘 나오는 지역이니까 그런 것들 보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낙에 거주 환경도 좋고 강남과의 인접성 때문에 많이들 눈여겨보시는 지역이죠.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이 지역의 시세와 그리고 투자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매매 가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매매 가격 5억 4천에서 5억 6천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2개와 거실이 이쁘게 나오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일대가 고급 주거 단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주변에 조금 비싼 집들, 예전부터 부자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앞에 형성이 되어 있는 도로들도 상당히 널찍널찍하고요. 조용하면서도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전세도 상당히 잘 나온다 말씀드릴 텐데요. 전세 가격 약 5억 정도를 예상을 해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4천에서 5천 정도 상당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역도 가깝고 바로 앞에 대학교, 학군, 모든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지역이면서도 월세도 잘 나온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통 이 지역이 13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서초 내의 부촌 지역입니다. 자, 명문 학교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돈이 많은 예전부터 부촌 지역으로 유명했던 지역, 지금도 여전히 부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배동과 같은 그러한 지역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만큼 거주 환경 잘 갖춰져 있으면서 강남 최고의 학군, 자, 도보 2분 거리에 교대가 위치해 있으면서 강남 서초 일대 대형 업무단지, 법조단지까지 모두 도보권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자, 수많은 개발 호재가 인근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는 든든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김원주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 장소 그리고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원준 전무님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김원준 전무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 그리고 노란 톡방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찍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